좋은 USP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만 평가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만의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닌 페이스북 매체 또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소재들을 평가하고 그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하는 것이 디지털 마케팅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광고기획본부 4팀 장준수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페이스북 스폰서드 5강입니다. 먼저 저번 4강부터 두 번의 강의에 거쳐서 크리에이티브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번 강의 내용에 대해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페이스북 광고 특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광고 품질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광고 품질의 요소는 CTR, 좋아요, 공유, 댓글 등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페이스북의 메시지 전달 요소에서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화면을 쓸어 올리는 수직적 콘텐츠 구성으로 그 동작 안에서의 후킹을 항상 집중하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양방향적 소통이 가능한 매체로서 중요한 것은 화두는 항상 브랜드가 제시해서 반응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광고 대상 선정입니다. 첫째, 랜딩 페이지 전략을 고려한 광고 대상 선정이 필요합니다. 광고는 랜딩 페이지로 결국에 연결되기 때문에 랜딩 페이지에 알맞는 대상 선정이 필수입니다. 둘째, PLC 차원에서 바라본 대상의 선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광고 목적이 무엇인지, 신제품 런칭인지, 재고 소진인지 정확한 목적 아래 광고 대상을 선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운영 데이터 기반의 대상 선정이 필요합니다. 페이스북 광고를 기존에 운영을 해왔었다면 보고서를 기반으로 효율이 높았던 인사이트를 구축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다시 광고를 집행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USP 구축입니다. USP는 유니크 셀링 포인트, 유니크 셀링 프로포지션 약자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촉진을 위한 고객 중심의 구체적인 장점이라는 정의를 말씀드렸었습니다. 둘째, 자사의 USP를 구축하는데요. 기존 시장에서 주요한 제품 USP를 기반의 자사만의 강점 USP를 얹어서 광고 소재를 제작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없었지만 중요한 타사의 USP를 벤치마킹하는 것을 또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것은 페이스북 내에 있는 페이스북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제 벤치마킹의 리서칭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 이전 강의에 대한 요약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크리에이티브의 마지막 파트, 소재 유형 구축과 광고 소재 제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유형 구축입니다. 이전 시간에 배운 대로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USP를 만들었다면 소재 유형을 구축해서 또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통해 소재로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함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강조형, 둘째, 혜택형, 세 번째, 후기형,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유형들을 통해서 자사만의 USP를 얹어서 또 새로운 소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유형 예시들을 다양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강조형으로 이 소재를 보시면 이미 80명이 갈아탄 또는 국내 1위 면도날과 같이 자사의 제품, 자사의 유리한 숫자로 어필하는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소재를 보시면 N차, 100차 완판, 그리고 4차 리뉴얼, 이런 포인트를 통해서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개족 품절됐어서 죄송합니다 라는 위트 있는 멘트로 평범하지 않은 카피라이팅을 사용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이것은 이제 제품 만족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부분인데 퍼센테이지로 표현해도 되고 몇 건의 후기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도 되지만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센트로 표현을 했고요. 100%보다는 100%의 근사치로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더 신뢰도 형성에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것은 실질적으로 숫자가 아닌 제품 본연이 가지고 있는 USP를 그대로 표현하는 방식인데 이 제품은 누가 봐도 이제 모공에 대한 케어가 강점인 USP이고요. 이것을 모 땡, 공 땡, 타 땡, 파, 모공타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포인트를 이용해서 자사만의 강점을 직관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제품 성분에 대해서 USP를 표현했는데요. 제품 성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레티노 콜라겐, 저분자 300, 집중 크림이라는 표현과 함께 이제 진하게 채울 수 있어야지라는 실질적인 성분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 같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영상 소재인데 제품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제품의 USP가 어떤지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표현했습니다. 영상 소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자막을 달아주는 것이 조금 더 효율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조형 일곱 번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상한 경영을 통해서 공식력을 더해주면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도를 얻을 수 있는 소재의 소구 포인트니까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형, 혜택형 첫 번째입니다.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며칠간이라는 기한에 대한 포인트를 줬고요. 그 안에 몇 퍼센트의 할인이라는 USP
USP 구현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액션을 좀 유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 상품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자주 사용하는 1+1 유형의 소재입니다. 1+1을 굳이 숫자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렇게 또 위트 있게 하나만 사세요, 하나는 그냥 드려요 라는 베리에이션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첨가를 했고요. 네 번째로 최저가 특가, 100원 특가라는 거를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상당히 주목을 끄는 소재를 통해서 혜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할인가를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보시면은 29,900원에서 5,990원으로 할인가가 상당히 낮아진 부분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후기형인데요. 후기형은 첫 번째로 보시겠습니다. 다이슨 소재인데 이것은 제가 베리에이션의 부분을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소재를 들고 왔는데, 각각의 소재마다 같은 제품을 표현해도 같은 후기성으로 표현하더라도 USP가 다 다릅니다. 이런 경우를 통해서 얼마나 USP를 만지작거리느냐에 따라 베리에이션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을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포 앤 애프터, 자주 사용하는 소재고요. 이거는 영상으로 풀어도 되고 이미지로 풀어도 되니까 이런 부분은 체크하셔서 자사만의 소재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이 소재는 어떻게 보면은 신뢰도 측면을 좀 노리고 있는 거고요. 이런 소재를 통해서 좀 댓글들이 많이 형성되는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런 소재 유형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자사의 브랜드에 효과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일반 소비자 인터뷰 형식입니다. 일반 소비자들의 진중한 인터뷰를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또 얻어낼 수 있는 방식이 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인터뷰지만 전문가의 입장으로 좀 더 논리력이 더해지는 포인트로 소재를 기획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연예인을 통한 유재석의 촬영장 실제 반응을 통해서 유재석의 이미지도 함께 얻어가면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반응을 얻도록 또 유도하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 소재 제작입니다. 광고 소재 제작에 대한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첫 번째로 소재 유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자. 앞서 언급한 예시 말고도 정말 다양한 예시들이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러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라이브러리 안에서 경쟁사든 아니면 관심 있는 브랜드의 광고 페이지를 들어가서 그들이 어떤 광고를 하는지를 통해서 그들의 소재 유형들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스텝, 톤 앤 매너, 컨셉 무드를 갖춰야 되는데요. 다양한 디자인 레퍼런스 사이트가 있지만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에서 온라인 배너만 검색하더라도 정말 다양한 레퍼런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수집해서 나의 브랜드는 어떤 색깔로 어떤 컨셉 무드로 표현을 할까라는 부분도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제작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페이스북 포 비즈니스 홈페이지에서 나는 어떤 유형의 소재로 지금 제작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제작 가이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포토샵 일러스트보다도 망고보드 같은 제작 사이트를 활용해서 빠르게 작업하는 게 능률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망고보드 같은 케이스는 다양한 템플릿이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제작을 하게 된다면 손쉽게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 USP라는 거는 이제 식재료와 같습니다. 소고기도 육회, 스테이크가 나오듯이 좋은 USP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만 좋은 요리로 나올 수가 있고요. 요리가 만들어지면은 빠르게 평가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만의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닌 페이스북 매체 또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소재들을 평가하고 그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하는 것이 디지털 마케팅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강의의 요약입니다. 소재 유형은 크게 세 가지, 강조형, 혜택형, 그리고 후기형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유형에서 자신이 구축했던 이 USP들을 다양하게 베리에이션하면서 소재들을 테스트해보는 것. 두 번째로 광고 소재 제작은 유형 구축, 페이스북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톤 앤 매너 갖추는 부분은 핀터레스트, 가이드라인 확인은 페이스북 포 비즈니스, 마지막으로 제작하는 것은 망고보드, 이 여러가지 매체를 추천드렸습니다. 다음 6강에서는 두 번째 퍼포먼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매체 운영을 통한 성과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영상을 보시고 페이스북 광고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자 하시는 광고주분들이나 다른 브랜드, 자사에 관심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제 연락처를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MPM 글로벌 광고기획 4팀 장준수 마케터였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